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이후의 세계라는 게 이미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은 대면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가 더 활발해질 거다. 이건 누구나 이제 알잖아요. 아니 굳이 안 가도 된다는 걸 확인했고 또 안 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고 팔아 봤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저 티쿠는 그 전부터도 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에서 찐빵집 해도 이제는 쇼핑몰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쇼핑몰은 소통을 하는 가장 기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쇼핑몰 운영하지 않고 장사한다는 거는 좀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손님과 접촉을 하고 소통하는 데서 쇼핑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뭘 하더라도 일단 쇼핑몰은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할 때 가장 기본 수단으로 쓰는 게 카탈로그잖아요. 카탈로그. 근데 지금까지 나온 카탈로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은 언제 어디서나 접촉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전시회 나갔는데 가격을 잘못 적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스티커로 다 오려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쇼핑백 들고 다니면서 전시회 카탈로그 다 모아오잖아요. 그리고 휙 버리는 거죠. 그 누가 봐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는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쇼핑몰은 뭐 버리든 안 버리든 자기는 기억할 건 기억하니까 혹은 이제 뭐 주소만 있으면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카탈로그가 쇼핑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없이 장사하는 건 이제 웃기는 얘기다. 장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쇼핑몰이 대면 구매에서 인터넷 쇼핑몰 구매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또 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간의 경쟁이 격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해먹을 장사가 못 돼요.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의류 사이트만 7,200개, 8,20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티쿠는 인터넷 판매를 정말 잘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국내 사업은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뭐 하러 하겠어요? 고생, 진짜 지옥문이 열려 있는 데가 인터넷 쇼핑몰이라고요. 돈 버는 거는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이 돈 버는 거지 개별 판매자는 돈 벌 수 없어요. 이제 이 구조에서는. 왜냐? 옛날에는 그 영역이 있었잖아요. 내 땅.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장사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파괴됐단 말이죠. 옛날에는 부산 사람이 서울 와서 물건 사는 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대문에는 삼촌들이 있었어요. 삼촌들이 옷 사가지고 부산에 보내주는 삼촌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원에 있는 쇼핑몰에 저쪽에 남해에 있는 창원하고 남해하고 똑같구나. 하여간 뭐 동네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창원 사람도 클릭 한 번이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최대 문제는 지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역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절대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변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돈을 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거의 완전히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작은 회사들은. 물론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 사서 1등 당첨될 확률은 제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 나 진짜 로또 복권 사서 확률이 30%만 돼도 질러 보겠어. 근데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재미삼아 하는 거지 로또 복권을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는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돈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하지도 않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골치 아픈 거죠. 저는 이 인터넷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만 살아남아요. 절대 강자 누구요? 구인구직 나는 잡코리아와 사람인만 살아남는 거고요. 음원 사이트는 메론하고 벅스뮤직하고 기껏 하면 또 하나 뭐죠? 소리받아 살아남은 거죠.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에 인터넷으로 인쇄물을 판매하던 회사, 그러니까 인쇄물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회사가 20년 전에 충무로에 250개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250개가 인터넷으로 다 사이트 광고하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강자 5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강자들 중에서 절대 강자가 나타난 거예요. 성원 에드피아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제 성원 에드피아에 가서 물건 사면은 명함 500매를 4,2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원 에드피아가 절대 강자가 되면서 성원 에드피아는 연간 인쇄물을 팔아서 100억 수익을 올려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은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방법이 있냐? 국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사업은 권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저도 안 할 거니까 권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아직까지 해외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만 한국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진짜 몇 명이죠? 오늘 전국 동시 계약하는 날 아니에요? 16일? 그렇죠. 맞나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쌍방향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정말 발달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전자상거래부터 한국이 정말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출시하는 세계 게임 배급업자들은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한국에서 테스트해서 되면 나간단 말이에요. 이 환경에 적응이 돼야 나가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온라인 판매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자,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 판매자가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모르면 그냥 없는 거예요. 왜냐? 뭐 있어도 의미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물건을 파는 중국 판매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그런 회사는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오셔요. 여기도 폈으니까. 한국이 전자상거래를 정말 잘하고 인터넷을 정말 잘 이용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에 외국 판매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 판매자가 오면 여기서 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상인들 중에서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100명이 안 돼요. 혹은 월 3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로지 티쿤만 그나마 한 20명, 30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정말 잘 활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지는 못해요. 물건을 팔러. 아마존에 등록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는 되는 장사가 아니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말이죠. 일본 판매자 중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미국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러시아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인터넷 세계에는 국경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판매자가 넘어가서 파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넘어가면은 지금은 무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국경을 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면 여러분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요. 그게 뭐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예요. 넘어가면은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쿤은 꼭 티쿤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뭐 티쿤 하면 좋아요. 저희들 거 이용해 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티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강추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해외에 팔면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정말 거저먹게요. 좀 너무 뻥은 심하죠. 근데 좀 이따 이제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왜냐? 우리가 일본에 넘어갈 때는 언제 넘어갑니까?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시장 조사하면 금방 다 알아요. 이쪽 앞으로 오셔요. 앞에 자리 폈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만 넘어가잖아요. 경쟁력 없는데 뭐하러 넘어가요? 제가 명함을 갖고 일본에 넘어갔을 때는 보름을 조사해요. 보름. 일본에 간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 지금도 우리가 국내에서 가격 조사할 땐 인터넷으로 조사하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조사하니까 이건 명함이 싸. 우리가 꽤 훨씬 싸. 얼마나 싸냐?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에 2,300엔이었는데 2,300엔이니까 23,000원이잖아요. 100매에.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3,500원에 가져오는 거예요. 500매를. 500매 3,500원 가져와서 일본에 9,800원에 팔았어요. 논하는 거죠. 논하는 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거를 성원 에드피아에서 4,2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 원가가 적어도 2,0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 2,000원에 만들어서 4,200원에 팔아서 연간 100억씩 파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사와가지고 9,800원에 팔잖아요. 우리 훨씬 더 유리한 장사잖아요. 되겠더라고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검색어 광고했어요. 명함 옵셋 인쇄 500매 980엔.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막 사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 자, 이 CEO 중에 충무로에 CEO 많아요. 인쇄업자 중에. 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는 어쨌든 CEO가 일본어를 대충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CEO 중에서 일본어 읽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알아야 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역업 알아야 돼. 조직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없다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커피 전문점이 잘 된다 그러면 다 몰리지만 해외 직판 쇼핑몰은 돈을 법니다. 암만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나가면 승산이 정말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실패도 많이 하죠. 그건 뭐 제가 왜 실패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셨으니까 현재 지금은 열리니까 내가 할게요. 현재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실시간 통계예요. 실시간. 이거는 화폐 단위는 N이에요. N. 일본 N이니까. 이건 이제 전체 통계인데요. 어제는 1억 7,2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일본에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450만 N어치 팔고 있어요. 근데 1분에 한 명씩 그 물건을 사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으로 줄었어요. 한 5분의 3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용기거든요. 진짜 일본에 지금 소독제를 담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한테 사요. 그래서 어쨌든 매출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 4월보다도 올해 4월이 매출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티쿤이라는 우리 회사는 티쿤이라는 회사는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운영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일본어 쇼핑몰도 만들어야죠. 일본의 법인도 있어야죠. 이 복잡해요. 이걸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옥션 같은 거예요. 옥션.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쇼핑몰 만들고 광고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옥션 같은 데 들어가서 판매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티쿤은 도로공사예요. 도로공사.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드리는 회사예요. 이 길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일본에 그 쇼핑몰을 열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 이 회사는 공기간판을 팔아요. 공기간판. 이걸 팔아요. 근데 지금 공기간판이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많죠. 근데 티쿤하고 하면 이런 거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다 보면 사고 나요. 이런 걸 도와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게 지금 이거 2번 걸린 거예요. 지난번에는 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가 판 건지 아닌지 몰라요. 공기간판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간판에 불 나니까 공기간판 파는 회사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일본 그 산업경제성에서. 근데 일본에 공기간판 파는 회사가 2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개척한 거니까. 그래서 공기간판에 불이 나니까 너네 그 전기 취급 허가서를 받았냐? 우리 이거 파는데 전기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뭐 PSC일 거예요. 그 인증 받아야 돼요. 이거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럼 팔지 마. 그래서 못 팔았어요. 못 팔고 한 달을 걸렸나? 그거 복구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근데 그거 복구해 놨더니 또 이번에는 경제산업성에서 사간 거예요. 우리 걸 사가더니 열어보니까 배선을 이 코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감전될 수 있다고 지금 정지 먹어서 못 팔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거 사고 나요.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뭐. 저희가 그 일본의 티쿤이 우리 일본 법인이 있거든요. 일본 법인이 아사히 NHK 아시죠? NHK에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뭐 탄 줄 아세요? 주식회사 티쿤이 해킹을 당해서 고객 정보를
고객 정보를 유실했다. 이게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해킹 당해서 또 장사 3억 2억 9천만 원 물어줬죠. 그거도 뭐 그런 일도 있는데 하여간 이건 지금 못 팔아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다시 막 안전 장치를 해서 지금 새로 신청을 했는데 그건 통과됐어요. 근데 이번에 뭘 요구하냐면 지금까지 판 건 너 어떡할 거야?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판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야, 씨,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용기를 파는 거예요, 용기. 이건 내려오도 안 내려와? 뭐라고 쓴 거예요? 하여간 뭐 이거 용기 파는 회사예요.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비닐봉투를 파는 회사예요. 여기 카페24 아시는 분 있죠? 카페24. 카페24 아시죠? 카페24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정도 되세요? 카페24 알아. 나는 알아. 아시죠? 그 카페24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그런 회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쇼핑몰도 만들고 결제도 붙이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만 하면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카페24예요. 비슷한 게 메이크샵이 있어요. 그죠? 한국에. 티쿤은 뭐냐?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 사이트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테이프를 팔아요. 테이프. 이렇게 포장재 하는 테이프 팔아요. 근데 이분들 매출이에요. 매출. 3월에는 다 죽 썼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지금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3월에 죽 썼다 그러더라도 명함을 4억 1천만 원치 팔았어요. 스티커. 명함을 3억 4천만 원치 팔았고 공기간판은 2월에 2억 7천만 원치 팔았는데 3월에 그 판매 중지 먹어가지고 1억 6천 팔았고 용기 9,600만 원인데 4월에 4억 7천만 원 팔았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전자상거래업을 할 때, 아, 이제는 좀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매출이 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해외 직판에서는. 그러니까 3천만 원 하면 흑자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흑자가 나려면 적어도 6, 7천만 원은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해요. 근데 3천만 원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아, 이제 팔 수 있겠구나. 이런 그 확신을 가지는 때고 3천만 원만까지만 가면은 제조업자, 내가 물건을 직접 제조해서 파는 분은 이미 흑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통인 경우는 절대 흑자 못 나고요. 유통만 하는 경우는 적어도 7, 8천만 원 정도 돼야 돼요. 근데 3천만 원 되면은 일단 흑자가 해볼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티코는 3천만 원 이상 되는 회사가 무지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유는 뭐겠어요? 일본에 나가서 절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봐도 되는데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걸 볼게요. 이 표 보이시죠? 너무 작아요? 좀 키워줘 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첫 해는 이렇게 죽 쓰는 거예요. 두 번째도 죽 쓰고.
근데 이미 이때 되면은 3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이분은 국내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국내도 판매하다가 일본에도 팔고 있었는데 지금 국내 사업은 접어버렸어요. 왜냐? 국내 사업 해봐도 힘만 들어요. 근데 일본에는 경쟁사가 없어요. 경쟁사가. 그냥 참고로 보시면 이 사이트에 이 사이트. 이렇게 간판이에요. 간판. 여러분 한국에서 간판을 일본에 판매한다는 게 믿어지세요? 판매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좀 어려움이 약간 있는데요. 그래도 뭐 4천만, 이 집은 한 6천만 원 돼야 돼요. 2천년께 없네요. 그래도 조금 다른 사정은 있긴 하지만 6천만 원, 8천만 원씩 다 파는 거예요, 이분도. 조금 내려볼래? 야, 이 정도면 진짜 환상적이지 않아요?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유는 뭐라고요? 경쟁자가 없어요. 이분 아이템은 이 리얼 패브릭이거든요. 나만의 원단이에요. 나만의 원단.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원단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리얼 패브릭 이 회사도 이미 국내 매출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사이트 열어요. 뭐 경쟁자가 없는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다 이렇다는 거죠. 미래 테이프 처음엔 헤매죠. 근데 이미 어느 사이인가 5천만 원대로 간 거예요. 이분은 제조기 때문에 이미 다 남았어요. 미래 테이프 볼까요? 어떤 사이트인가? 테이프판 회사의 테이프. 그러니까 뭐 로고 인쇄 테이프. 한국에서 테이프 팔아서 돈 벌 자신 있으세요? 미래 테이프라고 네이버에서 치면은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무 경쟁력도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 수많은 테이프 판매자들 중에서 일본에 나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의 테이프상들은 우리에 비해서 더 비싸게 만드느냐? 더 비싸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통계 계속 똑같은 통계들이에요. 이거는 브라인드예요. 브라인드. 여기 치는 거. 브라인드 회사도 작년에는 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게 해외 직판업은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이 떨어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경쟁사가 없는데? 그냥 나가면 되는데? 경쟁사 없는 데서 장사해서 못 이기면은 그게 무슨 장사겠어요. 이게 해외 직판의 장점이라는 거죠. 경쟁사가 없다. 그래서 통계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컵 판매하시는 컵. 이미 월 8천만 원대를 넘었어요. 이번 달은 죽 썼어요. 컵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더라고. 왜냐면 행사를 안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냥 안정된 매출이 계속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직판 하셔라 이렇게 강권 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더 보시고 싶은 통계 있으세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직판하는 게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 무조건 쉽다는 거예요. 무조건 쉽고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안 되는 데 많아요. 안 되는 이유는 아예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갖고 나가면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못해 먹는 노릇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가 아예 없는 상품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상품은 어떤 거냐? 일본 상인도 취급하기 쉬운 건 경쟁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말 사이트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중국에서 사다 파는 건데 일본 상인도 중국에서 사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시계 진짜 팔기 힘들어요. 저건 무슨 경쟁력 있어요?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상품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가 있을 것.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수요가 있는데도 못 파는 아이템 중에 대표적인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 수요가 많아요. 근데 왜 못 팔겠어요?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팔린다 그러는데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아모레 화장품이 팔리는 거고요. LG 화장품이 팔리는 거예요. 생활 건강에서 나오는 LG 화장품이 팔리는 거고 참존 화장품이 팔리는 거고 설화수가 팔리는 거지 화장품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한국에 화장품 제조사만 14,000개예요. 14,000개. 그 14,000개마다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걸 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게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효능을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국내에서도 팔아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수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 이런 건 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로 만든 무드 등 무드 그런 걸로 안 잡아도 되거든 이런 건 못 파는 거죠. 그렇게 수요가 불분명한 거 이런 건 잘 안 된다.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수요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카페에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명함 없이 어떻게 살아? 뭐 이거를 뭐 휴대폰끼리 맞댄다고요? 10명 되면 언제 휴대폰 맞대겠어요? 나눠줘야지. 스티커 없이 못 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수요가 명확한 것, 확실한 것, 이런 거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수요가 있을 것.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을 것. 그렇게만 하다면 광고하면 팔리는 거죠. 뭐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있는가만 조사하면 됩니다.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요? 수요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다 돼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 수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뻔한 거잖아요. 그 도자기로 된 무드 등 무슨 수요가 뭐가 있어요. 경쟁력도 없고 그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될 만한 거가 어떤 거다 하는 거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시장 조사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잘 파는 분들 중에서 일본에 가서 시장 조사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봤자 조사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많이 팔아서 성과를 냈고 또 다른 분들을 도와서 성과를 내는 거를 봤기 때문에 해외 직판하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불 수출에 탔어요. 2017년에 탔어요. 근데 1,000만 불에서 2,000만 불 타기는 진짜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1,000만 불 탔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명함 스티커 팔아가지고 1,000만 불 누가 팔겠어요?
300만 불 수출의 탑은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탔어요. 이명박 대통령. 500만 불 수출의 탑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 탔어요. 그 다음에 1000만 불 수출의 탑은 2017년에 2017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죠? 문재인 대통령 때 탔어요. 우리는 대통령 때마다 다 탔는데 이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티쿤 하여간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올해만 좀 올해 3월 달이 처음으로 좀 힘들었어요. 저희도 코로나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2월) 달도 힘들었고 3월 달은 처음으로 거의 매출이 떨어졌어요. 4월 달은 그래도 작년보다 높을 것 같아요. 용기를 하도 팔아대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보죠, 같이. 하여간 해외에 인터넷 쇼핑,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은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그 사이트에 다 올려드릴게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적으셔도 되고요. 하나는 역직구 방식이에요. 역직구는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외국 사람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독일 사이트에 가서 물건 안 사시잖아요. 기껏 해야지 미국 사이트, 중국 사이트밖에 못 가셔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사겠냐고요. 온들 여러분 사이트에 누가 오냐고요. 와도 무서워요. 전화 오면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진짜 그럴듯하게 영어, 일어, 중국어 사이트를 다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전화하면 중국어로 돼요?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결제는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와서 사는 건 그나마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서나 사고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어딜까요? 면세점이에요. 인터넷 면세점에서 사는 거지 일반 쇼핑몰에서 물건 못 삽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해외 고객용 판매는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딱 하나만 돼요. 외국엔 없는 물건. 어떤 거요? K-팝 상품, K-컬처 상품은 돼요. 왜냐하면 외국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인데요. 아마존, 티몰, 라쿠텐 이런 데 입점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건데 주변에 아마존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있어요. 왜냐? 나만의 물건이 있는 사람은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데이트를 쳤다는 3단으로 접어서 패킹할 수 있는 매트리스. 이거는 특수 상품이잖아요. 이런 거는 될 수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영주의 호미? 호미도 팔았대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아마존에서 팔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에 그림 새겨주는 거? 그분은 아이폰 나올 때 이미 제일 먼저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대요. 이런 거 말고는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판매자조차도 성공 확률이 5%예요. 아마존 판매하는 물건 중에 70%, 70%는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여러분 중국산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성공 사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티쿤은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성공한 거야? 현지화 독립몰 방식을 쓴 거죠. 우리는. 그래서 현지화 독립몰 방식이
방식을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좀 그걸 아시면 설명하기는 더 쉬운데, 카페24를 이용해서 국내 쇼핑몰을 만드시잖아요. 카페24를 이용해서 국내 쇼핑몰을 만들 때 카페24라는 종합몰은 없잖아요. 그렇죠? 카페24라는 종합몰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카페24는 독립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카페24라는 종합몰은 없어요. 그래서 카페24를 이용해서 독립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카페24로 이용해서 만든 독립점이 예요, 예. 스타일란다예요, 스타일란다. 스타일란다가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든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든 쇼핑몰은 한 20만 개 돼요, 국내에서. 그 카페24가 그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기는 카페24라고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카페24는 뒤에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는 거지, 카페24는 전면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저번에 얼마에 팔렸죠? 로레알 그룹에 7천억에 팔린 거예요. 이 사이트가. 이렇게 이게 독립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든 독자적인 도메인을 가진 독립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티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독립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판매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점을 만들어서 운영해라. 뭘 하지 말라고? 라쿠텐에 입점하지 말라고요. 라쿠텐에 입점해서 돈 벌 수 없다고. 옥션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롯데백화점에 입점해서 장사를 해서 뭐가 남겠냐고요. 롯데백화점 40% 떼주고 나면 뭐가 남냐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세일할 때 너들 뭐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장소도 지 멋대로 일로 가 절로 가 해서 뭐 남는 게 있냐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은 롯데백화점에서 샀다고 기억하지 뭐 거기서 샀다고 기억 별로 안 하잖아요. 롯데는 그나마 나아요. 백화점 어디서 사는지 뭐 인디언에서 사는지 기억은 하더라고. 근데 옥션에서 사는 순간에는 옥션에서 샀다고 기억하지 누구한테 샀는지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입점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독립점을 열어서 팔아라. 이렇게 독립점을 열어서 팔라는 거예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3월 9일부터 여행 물건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독립점을 열어놓고 팔아라. 이렇게 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입점하는 것보다 독립점을 열어서 파는 게 훨씬 좋고, 두 번째는 현지화하라는 거예요. 현지화. 지금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 손님들은 일본에서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왜냐? 여긴 전화번호가 없지. 여기 050-5840-0252로 전화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전화하면은 이 회사가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 전화를 한국에 갖고 있어요. 전화 받는 거예요. 누가? 일본인이 받아요. 일본인이. 일본인 직원을 채용해서. 그럼 뭐 전화한 사람은 일본인하고 대화하는 건데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결제, 일본의 쇼핑몰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보다 더 많은 일본 결제 수단을 제공해요.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 거 볼까요? 자, 4월 달에 일본 손님들은 어떤 결제를 썼냐? 뱅크는 무통장 입금이에요. 매는 COD라고 해가지고 캐시 온 딜리버리, 우리나라로 치면 짜장면 배달해 주는 사람이 카드 결제기를 갖고 와서 결제받아 가는 게 그게 COD거든요. 한국에서는 택배회사에서는 그걸 운영 안 해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배달해 주는 사람이 카드 결제기를 갖고 가서 물건을 배달해 주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9.7%예요. 이게 처음에 2007년도에는 45%에서 45%. 근데 일본도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9.7%가 이용하는 이거를 제공을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거 티콘을 이용한 아까 에드푸센 얘기하는 거예요. 에드푸센도 이 비율로 결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제하러 왔는데 대인 결제가 없으면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하세요? 대인 결제가 없어. 딴 데 가요. 근데 우리는 못 가. 왜냐하면 더 싸게 파는 데가 없어. 근데 똑같은 조건이면은 65%가 떠난대요. 자기가 원하는 결제 수단이 없으면 떠나버린대요. 근데 뭐 우리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저도 모르는 건데 최근에 생겼어요. 세이빙 포인트? 이거 뭐예요? 처음 보는데? 저도 잘 몰라요.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ATM기. 이건 가상계좌. 가상계좌. 이거는 카드 결제. 프렉스라는 거는 후불 신용 결제예요. 후불 신용 결제는 뭐냐면 우리가 명함 판다니까 내 친구들도 아유 그거 뭐 몇천 원짜리 팔아서 넌 언제 해 그러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기본 우리 티콘의 기본 객단가가 15만 원, 9만 6천 원, 16만 원, 17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주문도 들어와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주문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회사 사람일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을 개인이 하지 않잖아요. 회사 사람들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월말 결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말 결제 우리 안 받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팔았는데 못 받을까 봐 무서우니까 여기에 부탁하는 거죠. 프렉스에다가 프렉스는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한 거예요. 야, 너 신용카드 결제해. 내가 책임져 줄게. 대신에 수수료 3.2%다? 3.2% 주는 거 우리는 이제 보장을 받는 거죠. 카드 결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불 신용 결제. 이거를 적용하는 일본 회사는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회사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가상 계좌인데 뭐 하여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라인 결제를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본 손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일본다운, 일본에 있는 사이트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야, 도대체 너네 회사는 뭐야? 좀 어디 있는 회사야? 이렇게 뭐 관리 안 하나 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막 도와줘요. 왜 회사 소개가 빠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도 다 일일이 이 회사 소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빵점짜리 회사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밑에는 제대로 해놨네.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야 이분들도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잘 안 하는데 회사는 똑같은 데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보면
오사카에도 영업소가 있고 동경에도 영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도 오사카에도 영업소 있고 동경에 영업소 있는 회사가 많겠어요? 우리가 일본의 웬만한 회사보다도 훨씬 더 일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소비자에게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현지화예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본에 있는 다른 쇼핑몰하고 서비스하는 건 전혀 차별이 없고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데 물건도 더 싸요. 안 살 이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반품 오사카에서 받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티쿤이 독립몰을 열었고 현지화를 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될까요? 그 비결은 뭐 비결이랄 것도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려워하니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한 거죠. 우리 티쿤이 일본에다가 법인을 냈어요. 일본에 법인을 내버렸어요. 100% 출자해서. 그래서 이 법인이 티쿤이 를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하는 모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서 물건을 사요. 그럼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자마자 이용점들은 티쿤 이용점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샀는지. 어떻게 아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티쿤, 자, 요끼라는 점을 한번 가볼게요. 요끼라고 쳐볼래요? 지금 요즘 잘 나가니까.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뭐 저는 이렇게 실무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데, 자, 지금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4월 25일 날 25건이 주문 왔는데 주문 정보는 이걸 보면 되겠죠? 주문 받더니 이런 걸 주문한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야? 보면 이 사람은 이분이 산 거예요. 그럼 주문하는 순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포장 준비하는 거예요. 포장 준비해서 우리가 미리 일본 송장을 미리 다 나눠줘요. 티쿤 이용점한테 일본 송장을 미리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문 들어온 거 이렇게 포장해서 이걸 박스 위에 붙여서 신정동에 우리는 물류센터까지 배달하면 나머지는 고객한테 다 우리가 도착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자, 하여간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티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 근데 한국에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물건은 구매를 했더니 티쿤 일본 법인이 여기에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고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 보낸 물건을 일본 손님은 내일 다 받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보내는 거나 서울에서 동경까지 보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40분만 더 가면 동경이잖아요. 비행기로, 제주도로도 비행기로 가지 제주도에 누가 뭐 트럭 갖고 가진 않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40분만 더 가면 돼요. 그럼 아니 통관은 어떻게 해?
요즘 통관은 그냥 서류로 하는 거예요. 서류로. 우리가 야, 이 컨테이너 우리가 보내는 물건에 이런 물건이 실렸어 하고 딱 그다 패킹 리스트를 적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고 그래? 알았어. 너 맨날 거래했던 데 아니야? 알았어. 근데 동시에 통과가 끝나버려요. 1년에 한 번 정도 열어봐요. 야, 진짜 너희들 거 만나봐. 까보면 만약에 틀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 좀 곤란해요. 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틀렸는지 사유서를 써래요. 패킹 리스트와 실제 물건이 다르잖아. 사유서를 써. 뭐 사유서 어떻게 써? 맞출 방법도 없는데. 그럼 뭐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다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일본 동경에 오늘 3시에 출발하면 밤 8시, 9시 되면 동경 도착해요. 동경 도착하면은 그냥 통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본 배송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저기 배송료는 얼마나 되는 거야? 너희들이 오늘 3시까지만 신정동에 도착시키면 오늘 3시까지만 신정동에 도착시키면 내일 일본 손님한테 다 배달해 준다는데 그럼 송료는 얼마나 받는 거야? 얼마나 드는 거야? 이런 거는 요거지? 항공이잖아. 1kg에 680엔이에요. 국내 운송료는 제외하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동경에 도착한 다음에 일본 손님한테 도착할 때까지 680엔이에요. 이건 티쿤만 제공하는 가격이에요. 우린 티쿤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니까 싸게 해주는 거죠. 근데 680엔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손님 손에 24시간 안에 도착시켜줘요. 근데 680엔 중에서 580엔은 손님이 내는 거예요. 손님이. 왜냐? 우리도 한국에서 물건 팔 때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내잖아요. 왜냐하면 송료를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일본 손님들은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엔 받아서 180엔만 더 붙이면은 일본 손님 손에 도착시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 있으면 팔면 된다는 거죠.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일본에서 하는 그 회사들이 한국 내에 있는 제조사가 많나요? 그냥 다양해요. 제조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유통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유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와서. 사온다는 게 뭐 국내에서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이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티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70%는 유통만 하시는 분들이고 한 30% 정도가 진짜 제조도 하셔요. 근데 제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죠. 지금 여러분도 생생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부직포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부직포 판매하는 사이트. 뭔지 아시겠죠? 이 부직포는 한국에서 만들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이 사이트는 운영은 한국에서 하고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에 보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제 저는 티쿤 이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에 파는 건 진짜 웃기는 얘기고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것도 뭐 좋지만 더 좋은 거는 한국에서 운영하면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라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가져야지만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진짜 비즈니스고. 이것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회사예요. 중국에 있는 회사예요. 중국에 있는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판다는 거죠. 한국에서 경쟁력이 되겠어요? 진짜 저는 여러분이 날고 긴다 그러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어디 판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쓸 수 있어요. 그럼 멀리 가서는 이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이 강점 있는 아이템도 무지 많아요. 이제 그걸 갖고 팔면 되죠. 얘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단체 티셔츠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 하신 거예요? 아니. 예. 정확하게 이제 티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예. 뭔가? 이해하기로는 일본에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뭐더 자, 물류라든지 이게 이제 티쿤이 제공하는 것과 이제 이건 여러분이 티쿤 이용점이 해야 되는 일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티쿤은 뭘 제공하냐? 쇼핑몰을 제공해요.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24도 인터넷 쇼핑몰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래머를 둬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쇼핑몰 제공하는 회사가 많은데 뭐하러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티쿤 쇼핑몰이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쇼핑몰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우린 2002년부터 이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계속 개선했어요. 근데 티쿤이 제공하는 해외 쇼핑몰은 카페24가 제공하는 쇼핑몰보다는 품질이 훨씬 떨어져요. 왜냐? 카페24는 30년 된 회사고 우리는 겨우 한 1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한지. 그렇지만 카페24는 일본에 못 팔아요. 아예. 한국에서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을 제공하는 회사는 티쿤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빠도 쓰셔야 돼요. 그 티쿤은 계속 개선하니까. 그리고 좀 나빠도 아까 보셨잖아요. 잘 팔아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하면 답답하죠. 아니, 나한테 딱 맞게 해달란 말이야. 그건 따로 하라고. 그건 못해요, 그런 거는. 우리는 범용적인 걸 하는데, 범용적인 거 가지고 파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근데 불만이 많긴 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쇼핑몰을 제공해요. 그 다음에 해외 배송해요. 한국에서 일본에 1kg에 680엔에 보내주는 회사가 아예 없어요. 티쿤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4시간 안에. 티쿤이 제공해요.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결제 수단을 여러분이 직접 법인을 내서 운영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해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반품을 받고요. 창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창고도 실비만 받고 제공해요.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을 빌려달라 그러면 실비 받고 제공해드려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다시피 일본에 우리가 오사카에도 영업소가 있고 일본 동경에도 영업소가 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영업 지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거래를 하는 손님이 그냥 온라인으로 거래하지 않아요. 와서 좀 만나자고 한다고요. 자기들도 겁나잖아요. 1억, 2억씩 주문했는데 얘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겠냐고요. 그럼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매하는 물건 잘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기간판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오라 그러면 가서 만나만 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뭐 자꾸 물으면 야, 이게 사장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 사장 불러줄까? 뭐 되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야, 우리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야. 티쿤이라는 회사가 이미 일본에서 13년 운영한 회사고 우리가 큰 회사란 말이야. 믿고 거래해. 이렇게 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업 지원을 우리가 해드려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일본의 광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구글이 좋아요? 아니면 야후가 좋아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인터넷 마케팅 할 때 어떤 게 좋은지 우리 경험을 다 전해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뭐 홍보, 마케팅, 교육하고 뭐 잘 못하시면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이나 칠레에 진출하셨어요. 근데 물건 하나도 못 팔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도 안 받아요. 수수료 0원이에요. 월정액 받지 않아요. 우리는. 유일하게 받는 게 처음 세팅할 때 100만 원 받아요. 세팅할 때 100만 원. 근데 100만 원도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다 그래놓고 안 하는 사람이 너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우리는 시간 들이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안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문제는 진짜 하려는 사람을 지원 못 해요. 그래서 진짜 하라는 뜻에서 100만 원 처음에 세팅비만 받고 나머지는 판매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아요. 일체 안 받아요. 그리고 판매됐을 때 100만 원 미만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8% 수수료를 받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는 7%만 받아요. 그러니까 한 거래, 결제 단위예요. 결제 단위. 결제할 때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상품이라 그러면 5%만 받고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3%만 받아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500만 원 이상인데도 8% 달라 그러면 억울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 받아요. 근데 월 매출이 7천만 원이 넘으면 7천만 원까지는 이걸 적용하지만 7천만 원 이상은 그냥 1률에서 3%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이제 수수료 이것만 받는 거죠. 그래서 티콘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가격 정책 이런 걸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경험.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경험. 그게 제일 진짜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쪽입니다. 하나는 쇼핑몰은 줬는데 그 쇼핑몰을 나한테 맞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꾸미셔야 돼요. 이걸 하려면 웹 디자이너가 있어요. 웹 디자이너 한 명 필수. 상품 등록해야 돼요. 웹 디자이너. 광고해야 돼요. 이건 광고는 마케터가 있어야 되는데 마케터가 드물죠. 그래서 일단은 광고하고 고객 응대는 묶어서 일본 원어민자에게 맡겨요. 일본 원어민자에게 맡기면 한 1년은 고생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보통 1년 반 동안 매출 안 올라가요. 헤매요. 정신없이 헤매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생겨요. 이 사람이 깨우쳐서 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가 활동을 하는 거죠. 한 1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 활동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고와 고객 응대는 원어민자가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과 상품 등록은 웹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그럼 웹 디자이너하고 원어민자 없이도 될 거냐? 안 돼요. 무조건 웹 디자이너와 원어민자 한 명은 필수 인원입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해외 직판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해보니까 절대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제 인쇄물 판매하려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5명으로 출발했어요. 웹 디자이너 1명, 보조 디자이너 1명, 고객 응대자 1명, 포장하는 사람 1명, 저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막 팔리잖아요.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 돌아보니까 18명 돼 있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보니까 80명 앉아있대. 80명.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거든요.
지금도 웬만한 회사들은 전부 5명, 6명 다 있어야지 운영이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는 5명, 6명이 되고 나서 매출이 올라가는 건 또 감당돼요. 그 인원 갖고 또 한참 가요. 그러다 뭐 많아지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스티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한 4억 정도 팔잖아요. 실제로는 한 15명 이 정도가 참여를 해요. 그걸 팔려면. 그래서 연간 한 50억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민자는 필수 요원이다. 필수 요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트를 운영할 때 국내에서도 사장, CEO, 마케터, 웹 디자이너, 마케터가 고객 응대까지 하는 거예요. 이 3명은 기본 인원이에요. 기본 인원.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3명은 필수 요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네. 네. 가질 수가 없으면 더 좋죠. 뭐예요? 아, 그냥 하나 열어요. 국내에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시죠? 일단은, 이제 약간 이제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 아이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아이템만 있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품이에요, 단품. 이거 하나만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쇼핑몰은요,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 무조건 단품이 하나만 있더라도 쇼핑몰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쇼핑몰을 열었다고 해서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티쿤의 경우는 안 팔리면 돈 안 받는다는데 그냥 이거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여기는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뭐 한국 사이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열어놓고 이런 경우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병행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면 싸게. 예를 들어서 페이백 방식이 있잖아요. 한 달 거래가 100만 원이 넘으면 너한테 30% 할인해 줄게.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단품도 무조건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없이 해외 쇼핑몰, 해외 전시에 나가서 어떡할 거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서림 하나라도 일단은 열어요. 그래야 일본의 소매상들이 사간다는 거죠. 저는 어차피 해외로 하실 거면 쇼핑몰은 열어라. 왜냐하면 이거 만드는데 단품이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무조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구성이 같아야 됩니까? 무슨? 하는 게 온열비래서 그 제품 뭐 온열비 여는 것도 하고 또 마스크도 제작하고 뭐 애기 뭐 그쪽에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종류가 조금 많아요. 그렇죠. 그제 그거는 경영자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아이템이 이제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참 약간 곤란은 한데 해외 직판을 하던 국내 판매를 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전문몰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권위도 있고요. 지금은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템은 그러니까 좀 하여간 생각은 해보셔요. 근데 일반론만 얘기하면은 보세요. 자, 아니면 두 개를 열어서 따로따로 더 좋아요. 그게 더 훨씬 링크는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사이트들이 티쿤이 처음에 할 때 9개 상품을 애드 프린트해서 다 팔았어요. 근데 관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양해 줘 버렸거든요. 그리고 사이트는 일단 나누는 게 무조건 좋더라고요. 네, 그 아이템 단위로. 아이템 단위로.
그래 놓고 링크 해주면 되니까 또. 아, 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하죠. 또 궁금한 게 예. 무게가 만약에 무거우면은 또 예. 판매하기가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쪽 말고 또 한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정에서 나오는 괜찮아요. 무게 같은 경우인데 전혀 안 어려워요. 가격이거든요. 상관없어요. 무게가 조금 많이 무거워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낼 때 배로 보내면 돼요. 배로. 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의 드물게 주 3회 배로 일본에 보내는 루트를 갖고 있어요. 그거로 보내면 돼요. 방법은 다 있어요. 그게 상관없을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판매되는 국가가 몇 개고? 지금 현재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는 한국발 일본, 중국발 일본, 그다음에 한국발 칠레, 이 세 가지예요. 지금은. 근데 열어만 달라 그러면 다 열어줘요. 우리는 여는 건 어렵지 않아서요. 이게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파는 사이트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그리고 한국 스티커를 말레이시아에 파는 게 5월에 열려요. 아, 호주에 파는 거. 말레이시아도 5월이나 한 6월에 열려요. 미국 파는 게 열리고요. 영국 파는 것도 열려요. 나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서 진짜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열어드려요. 모든 나라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셔요? 아니 저는 네. 중국에서 물류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배대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떤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모든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비행기만 뜨면. 근데 이미 항공은 전 글로벌하는 버스 회사잖아요. 그게 무슨 항공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칠레도 가는데 뭐 한국하고 칠레가 제일 반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중국에서 일본이나 칠레를 간다면은 그 물류가 특급 물류예요, 아니면 일반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 노선을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운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공사랑 계약하는 거죠. 장기 계약. 포워더들하고. 제 얘기는 그 한국에서 일본 들어간다면은 스티커가 발급을 해서 적재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 일본에서 나가는 거 예. 일본 중국 같은 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요? 조국? 중국 중국? 중국에서 일본 간다. 똑같이. 스티커로 그래.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요. 사가와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물건을 그냥 뭐 캐나다 보내는 거고 뭐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하고 물건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잡한 건 없어요. 여기 일본 내 통관을 티쿤 일본 법인으로. 예. 칠레는 칠레 법인 협력사 있어요. 협력사. 일본에는 오사카나 도쿄 갔다가 다시 또 berlin한 데로 가는데 예.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도 충무로에서 중랑구로 보낼 때 충무로에서 중랑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 갔다가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뭐 우리야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도 물건은 가 있거든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자체는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오해만 좀 이제 하시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보다 더 쌉니다.
광고비도 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이 잘 팔리기 때문에 더 싼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일본에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면은 돈이 더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본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칠레기 때문에 싼 거고요. 한국은 정말 비싼 나라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클릭 베이스 광고비도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비용도 훨씬 덜 들어요. 국내보다. 그런데 국내보다도 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거냐 하는 게 문제예요.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티쿤이 이 경험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이트들 경험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어떤 회사도 시작하고 나서 흑자를 내는 데까지 1년 반 이내에 흑자 낸 데가 없어요. 다 스타트해서 1년 반에서 2년은 걸려야 겨우 흑자가 나요.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똑같아요. 국내 쇼핑몰 열면 흑자 났으면 왜 안 하시겠어요? 다 했죠. 성공한 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은 중간 거래선을 배제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직거래죠. 그러니까 판매자, 제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데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성립해요. 이 얘기는 뭐냐? 고객을 내가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싫어서 옥션에 들어가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직접 내가 열어야 돼. 열었는데 문제는 손님을 한 명 한 명 모아야 되는 동안 먹고 사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3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3명이 2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고 광고를 해야 돼요. 물론 수익이 좀 들어오지만 그걸 따지면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요. 우리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주는 건 기껏해야 1,000만 원씩 팔면은 80만 원 주네요. 80만 원. 우리한테 주는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은 그냥 가방만,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작했다가 고생을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돈 안 들이고 돈 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서 할 때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 그렇지만 2억에서 4억은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어. 이게 정설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정말 1년 안에 흑자가 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로또 복권 1등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2억에서 4억 들어서 할 걸 각오했는데 1년 안에 흑자가 났으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전생에 진짜 내가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마치 누구나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걸려요. 그래서 없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를 많이 해줄 거예요. 지금도 어쨌든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한 1년 버티면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공짜로 돈 줘요. 정부에서. 그런 돈을 활용하시는 거죠. 근데 국내 쇼핑몰 한다고 누가 돈 주겠어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줘야 돼요. 돈은 써야 되는데 국내 전자상거래 하는데 돈 주는 이게 훨씬 더 실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티쿤은 정부의 최우량 파트너예요. 실적이 이렇게 나온 데가 없으니까 잘 줘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티쿤을 이용해서 1억 6천까지도 받았어요. 2년에 걸쳐서. 1억 6천 누가 주겠어요? 그 완전히 그것도 상환하는 돈이 아닌데. 그리고 뭐 또 해외 전시회 나간다 그러면 또 돈 주고, 쇼핑몰 만든다 그러면 또 돈 줘요.
근데 그래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 자본은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마켓 말고 동남아 쪽에 혹시 앞으로 아니 나가시겠다면 열어드려요. 그 말레이시아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나 예를 들어 베트남 나가고 싶어. 그럼 베트남 나갈 수 있는 인프라는 3개월이면 다 만들어드려요. 우리는.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하여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내가 아이템이 없는데 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는 티쿤에 요청하세요. 아이템 드릴게요. 티쿤이 정말 10몇 년 동안 해서 흑잔하게 만든 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 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자, 이걸 보셔요. 부에나 임프레션이 좋은 인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좋은 인쇄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사이트를 티쿤이 준 거예요. 영어로 된 걸 줘서 그분들이 스페인어로 바꾼 거예요. 이 사이트 하나를 직접 만드시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인터넷 쇼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세요?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셨던 분 누구셨죠? 사이트가 뭐였죠? 뭐 파셨다 그래? 여러 가지를 파셨다 그랬죠. 지금은 여성 의류. 여성 의류? 그거는 어디 걸 이용했어요? 카페24? 네, 카페24 이용하셨구나. 근데 이거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주는 데가 없어요. 왜냐? 스티커는 특수 상품이잖아요. 파일을 받아서 인쇄를 해야 되고 조판해야 되고 막 복잡해요. 이거를 직접 만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기능하려면 한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것도 1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거를 1,000만 원 받고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프랑스에 스티커 팔게. 이거 줄래? 그럼 우린 1,000만 원만 받고 드려요. 1,000만 원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냐? 그것도 안 받으면은 한다 그래 놓고 안 해버렸을 때 기회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받아요. 독일에 스티커 팔 분 있으세요? 이거 드릴게요. 영국에 컵 하실래요? 드릴게요. 이걸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팔 수 있는 상품하고 후진국에 팔 수 있는 상품은 달라요. 선진국은 다품종 소량 생산, 소비재, 반복 구매재, 그다음에 손이 많이 가는 거 이런 거는 선진국이 좋고요. 동남아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앞마당입니다. 이제 정말 나가셔야 돼요. 뭘 갖고 나갈까요? 펜시용품, 공구, 펫용품, 노인용품, 아동용품, 주방용품 정말 넘쳐요. 넘쳐. 요번에 코로나19 이후가 저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 신뢰도가 무지 높아졌잖아요. 지금 진짜 한국만 유일한 선진국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한국 상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엔 잘 안 먹힐 거예요. 일본에 파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전부 찌질한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명함, 스티커, 현수막 이게 누가 사요? 이런 거는 일본에서 안 만드니까 일본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일본에 펜시용품 들고 가서 뭐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상품이 어디로 가면 먹힐까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로 가면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갈 상품과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일로 갈 상품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상품이든 적어도 한 곳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짜 놀지 마셔라. 제발 나가셔라. 그 티쿤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른 나라로 나가셔서 장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돈은 좀 있어. 나 해볼 거야. 그러면 티쿤하고 상의하셔요. 티쿤이 제공하는 아이템들 괜찮아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하지 마세요. 너무 작아요. 너무 550만 이런 데 하고 놀지 말고요. 영어가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영어 자신 있으세요? 근데 언어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 저 진짜 잘 팔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가 좀 되면 싱가포르 그런 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1억 넘는 데 하세요. 8천만 명 이상 되는데. 뭐 필리핀. 나이지리아가 영어 쓰는 거 아세요? 나이지리아가 영어 쓰거든요.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에요. 이런 데를 겨냥하시라는 거죠. 진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땐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거지. 티콘 시스템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칠레도 파는데 나이지리아 못 팔겠어요? 전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틀을 넓히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개척 시장에 대해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은 인터넷 마케팅은 만국 공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마케팅하는가 보겠습니다. 좀 다른데요. 통계가 약간 뭐 다르다 그래요. 저는 맞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니까 이제 저도 뭐 한계가 있죠. 근데 가입 경로, 회원이 가입한 경로를 볼게요. 일본의 경우 구글 리스팅 광고, 검색어 광고, 구글 검색어 광고, 야후 검색어 광고, 이메일, SEO 이게 거의 90%예요. 구글 대신에 뭐 미국은 구글이겠죠. 뭐 그럼 나라마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리스팅 광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뭐 검색어 광고, SEO라고 해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검색 최저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그 어느 나라나 그 리스팅 광고,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검색어 광고만 하고 있으면 이것만 하기도 바쁘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SEO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어요. 네. 식품 관계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아예 안 되는 건가? 예를 들어 사과, 배, 고구마. 성공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경험이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지 그건 저는 자신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먹는 게 달라요. 나라마다 식성이 달라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팔기가 힘들어요. 그런 건. 아까 대표님께서 건강식품 어렵다 하셨는데 네. 금산에서 올라왔거든요. 홍삼하고 그런 제품은 이제 금산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그쪽에서 인지도가 좋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은 좀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식품류는 후진국으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건강식품이 일본으로 갔을 때 먹혀요. 무지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먹는 거잖아요. 건강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게 맞고 인삼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수출이 되고 있다면 될 가능성도 무지 크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그때부터는 경영자의 능력하고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업체가 티쿤을 따라서 하는 업체도 무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다 망하고 티쿤만 살아남았어요. 그거는 경영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무지 커요, 인삼류는.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하여간 진짜 주의는 해야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인삼 알아주니까. 또 권위를 갖고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이런 경우죠.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파는 거예요.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1,300억 파는 회사예요. 디홀릭이라고.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거의 다 알아요. 일본의 한국 동대문으로서 일본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팔 수 있고 이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못 팔았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점 인삼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뭐 이상한 건강식품 있잖아요. 뭐 오미자로 만든 뭐 오미자 뭐 한국 사람이나 오미자지 누가 아냐고 이런 거 뭐 인진쑥 그거 뭐 어느 나라에 팔겠어요. 인삼은 알려져 있으니까 될 수도 있겠다. 저 해보려 그랬어요. 인삼은. 근데 뭐 저는 뭐 그 기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보셔요. 근데 이건 그건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베트남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 이제 경제가 부흥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또 인도네시아가 2억 5천만 인구잖아요. 10%가 2,300만 명이에요. 10%는 잘 산단 말이에요. 거길 겨냥할 수 있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삼류 같은 경우.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해외 오픈마켓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나가서 해외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현재 뭐 동남아로 오시는 쇼피나 큐템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걸 사와서?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저는 오픈마켓에 파는 거는 무조건 반대해요. 왜냐? 가장 큰 문제는 장사는 단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어요. 단골을 확보하는데. 근데 오픈마켓은 고객 DB를 주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피에서 샀다고 기억하지 소피 안에 누구한테서 샀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뜻이고요. 고객 DB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확률이 저는 몰라요.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 모르고 우리가 가끔 그런 걸 했었어요. 지금 이제 막 아마존에서 막 강의해요. 막 자기가 뭐 진짜 몇 억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딱 한 명을 찍어서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마존에 12년 있었다는 거예요. 마케터 담당으로. 그리고 그 친구 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석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매출이 얼마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뭐 장사로 할 건 못 돼요. 뭐 하러 가냐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마존 강의하는 자리에 가서 딱 이 질문만 해보세요. 평균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답은 뭐가 나올까요? 그건 영업 비밀이라서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가 나와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 셀러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 단톡방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운영자하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정보를 몇 개 올리면 이제 운영자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자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아마존에서 잘 팔아요. 근데 팔리긴 뭐가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뭐 하러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강의해요. 야, 물건 잘 파는 사람이 왜 강의하냐? 저는 강의하러 나오라 그래도 가기 싫어요. 아, 이거 내 물건 파는 게 훨씬 좋은데? 전부 제가 봤을 땐 전부 불가능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마켓 판매는 고객 DB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제 주장이에요. 근데 뭐 나는 할 거라 그러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면은 부디 나하고 좀 그 정보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정보 교류하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정말 이 정도까지 공개해 주는 회사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뭐 아니 이렇게 샅샅이 정보 판매 공개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린 다 공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에 공개하냐고요? 안 해요, 이 인간들은. 그래 놓고는 무조건 하라는 거야. 난 정말 아마존하고 싸우고 싶어. 아니 왜냐하면 너도 공개 좀 하라고. 너 야 사람들한테 저 장사하라 그래놓고 그 사람 장사 안 되면 너는 무슨 책임지냐? 너 사기꾼이야, 사기꾼. 솔직히 최소한 책임 있게 얘기해야지. 그 저는 진짜 아마존 그래서 싫어해요.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하면 잘 팔려. 그 잘 팔린 증거를 내보라고. 기껏 성공 스토리 가보면 있잖아요. 큰 회사들이에요. 또 자기만의 상품을 가진 회사들이고
그럼 자기만의 상품 가지고 있으면 뭐하러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여기 안 오셔도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없으면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하기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분은 여기 그냥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저하고 얘기 좀 더 하고 계셔요.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나면은 우리 담당자들 연결시켜 드릴게요. 잠깐 저하고 계시고, 저희가 진짜 나 해보고 싶어 그런데 아이템 없는 분은 저희하고 연결하시고 저희한테 오셔요. 그러면 아이템 추천해 드릴게요. 돈이 많은 분이면 용기를 미국에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최강이거든요, 한국 용기가. 그래서 그런 것. 예? 플라스틱 용기요. 안에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오늘은 정말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520만 원 팔리면 오늘은 죽순 거예요. 이런 용기. 근데 이거는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이제 막 그런 제품 소싱은 어디서 뭐 대표님이 따로 추천해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도 팔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근데 그분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사를 통째로 넘겨 드려요, 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하고 해도 돼요. 우리는 그런 데 개입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스티커 우리가 10년 동안 발굴해 놓은 제조사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지 그런 데서 이제 뭐 돈 버는 회사는 아니니까. 국내에 있는 근데 이제 뭐 나 중국에서 하고 싶어. 그럼 중국에 있는 거 연결해도 돼요. 우리가 중국 법인도 있어서. 그 티콘 활용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카테고리로 동일한 나라에 우리는 독점 계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넓은데 왜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싸우냐. 이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저 용기가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든 상품을 한국 업체인데 기제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기제품. 대개의 용기는 주문하면 그때 가서 만들어 주는 건데 이 회사는 기제품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량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걸 팔면서 중국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회사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것도 파는 거예요. 독일 것도 팔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는 해봐야죠. 이제 미국에는 과연 어떤가. 근데 이런 거를 제 생각엔 영국 이런 데 팔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미국은 의외로 만만하지 않아요. 미국은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상품이 싸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하고 해먹기 힘들겠다 싶어서 저는 이런 상품은 유럽 같은 데를 공략하면 정말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인구가 8,500만이잖아요. 여기 제조가 무너진 나라잖아요. 이런 데다가 파는 거죠. 재밌지 않겠어요? 신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셔서 이제 꿈을 키우는 거죠. 그냥 국내에서 사업하던 거, 국내에서 일본 이게 아니라 그냥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팔아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는 열리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또 재밌고 또 비즈니스다워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공식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거기에 개별 상담 더 하실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하여간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저하고 티쿤하고 연결은 카페를 중심으로 해요. 카페를 중심으로 이 카페에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가입하셔요. 단톡방에 가입하시면
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다이렉트로 연결되면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따로 또 저하고 개별 카톡 열거나 우리 이제 담당자들하고 카톡 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 복잡한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티쿤을 이용하든 안 하든 해외로 진출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